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스카이캐슬의 내용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동네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몰랐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저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스카이캐슬의 경험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 친구 애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잘 살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멀리하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된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학생 인권이라고 하게 되면 학생의 어떤 인권, 학생권, 이 학생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어느 누구도 그 인간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하나의 인권 교육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건강할 권리가 있는데 누가 나를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가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러 학교로 오게 되는데 그 누구도 그걸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방해를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잘하는 프로젝트 이것만 잘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할까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 총회 때 지금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버님들 상대로 인사 잘해야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인사를 진심 어리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도 그래도 인사하는 거죠. 인사를 진짜로 하면 아이들이 인사만 해도 성공합니다. 신뢰와 신뢰화는요 개념이에요. 개념이 뭘까요?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뭘 하겠어요. 수학은 왜 배울까요? 개념 수학이잖아요.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넘어설 때 넘어서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것이 개념인데 문제만 풀면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예의와 인성은 이제 경쟁력이죠. 그죠? 진짜 경쟁력은 예의와 인성입니다. 교과서는 안 가져와도요. 칫솔은 꼭 가져와야 됩니다. 아이들 점심시간 때 다 사탕 물고 있는 거 학부모 폴리스 운영하시면서 다 아시죠? 그 아이들은요.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배려심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더러운 학생이에요. 이빨을 안 닦아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위생 관련된 것은 자기를 정말 아끼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교육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한테 방해가 됐다라는 그 생각은 그건 상대방을 위한 배려심이에요. 그래서 칫솔 하나만 가지고 너 가져가지 안 가지 그게 아니라 그 닦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장하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결론만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만 잘해서 성공한다. 이거 제가 3월 초에 아이들한테 했던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기 웃는 얼굴이 지금 못 폈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사만 잘해서 성공하는데 성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열심히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실내화만 잘 신고 다녀도 안 혼난다. 가끔씩 이래요. 화장하고 학교 가요. 그리고 복장도 불량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요. 그리고요, 뭐 지각해도 학교 가고요. 어떻게든 학교 가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얘 혹시 안 혼날까? 그래서 물어봐요. 너 이거 학교 가서 안 혼나니? 그럼 애들은 안 혼나요. 이거 왜요? 걔네들 맨날 혼나고 있어요. 맨날. 그리고 자꾸 도망다녀요. 혼나니까.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을 도망다니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엄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모세의 기적 아세요? 엄하게 하는 선생님들을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 아이들은 계속 지나가다가 누가 만나게 되면 도망다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른들과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과 멀어지겠죠. 네. 그래서 실내화 이거 개념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실내화는 지금 안 보이시죠? 흰색 운동화용 실내화를 신으셔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꼭 지도를 부탁드려요.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혹시 1학년 학부모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갈매중학교라고. 혹은 유튜브에 갈매중학교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갈매중학교 학생이요.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춤꾼도 있고 래퍼도 있고요. 노래꾼도 있고요. 뭐 엄청난 과학 영재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엄청난 그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이거 슬리퍼를 신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 갈매중학교가 이거 5G를 하면서 엄청난 다양한 그런 동아리나 자율활동이라든가 스포츠클럽, 자율학기가 굉장히 그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체험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뭐냐면 보건실에 가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다쳐요. 발목 영장, 뭐 손가락 부상. 왜냐면 이 슬리퍼로 인해서 많이 다쳐요.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상 혹시 자녀의 슬리퍼를 좀 보고 나서 운동화용 실내화로 신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너그럽게 봐줍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까지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인성과 예의만 지키면 세상의 평화가 찾아온다. 인성이 경쟁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과거의 사진을 누구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요, 지나가던 경찰이요, 치마 비리를 막 제기를 했었고, 이거 학교에서도 이랬었고요, 그죠? 학교에서 아마 부모님 세대 중에 막 머리 잘린 적 있고, 막 엄청 맞은 적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머리 들다고 막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혹시 옛날에 그런 손도부들 기억나세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인권을 모르는 거죠, 인권을. 그죠? 이게 과거의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문화재가 손실되긴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요번 방학 동안에 경주에 갔다 왔었는데, 지금은 저기 건드리면 큰일 나죠? 건드리기만 해도 큰일 나요. 근데 예전에 저기를 누가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다 어른들이 올라가라고. 뭐 하라고? 사진 찍으려고.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의식이 자꾸 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디서 학교에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 연애, 흡연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지 마 하게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 법칙 혹시 아세요?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꼭 만나가지고 둘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법칙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금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화장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거울을 계속 봐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러진 않아요. 정말 소수 몇 명 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학부모 폴리스를 꼭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오시면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다행이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화장을 많은 학생들이 화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PT의 원리는 혹시 아세요? 다 아시죠? 그 선인장의 그 벌레에서 나오는 그 액을 해서 예전에 어떤 원리를 썼죠? 이거를 예전에 스티커, 그래서 착색체로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이 틴트를 바르자마자 계속 착색이 되니까 색이 좀 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없어지게 되니까 계속 뜯어요. 하루 종일 뜯어요. 하루 종일 뜯다 보니까 또 바르고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우리 조금 그 선진국을 좀 얘기하게 되면 화장품의 규제가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나이별로 살 수 있는 화장품과 사지 말아야 될 화장품이 정해져 있어요. 임산부가 써야 될 화장품이 따로 정해져 있고 몇 살 이하서부터 써야 될 화장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청소년들한테는 딱 제한되어 있는 게 없고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돈이 없으면 저렴한 거 사고, 또 이거 하자니 좀 더 비싼 거 사주니 또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성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율을 누가 논문에 적어놨어요. 99대 1이에요. 뭐가 99대 1이냐면 클렌징이 1%, 판매율이에요. 99는 다 색조화장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클렌징도 되게 중요한데 교육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화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 화장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 자존감, 그다음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장하는 지금의 모습이 진심으로 이쁜 것이고 나쁜 사회일수록 나쁜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용돈마저 벌어가기 위해 아름다움을 잘못 전달하여 화장품을 사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은 속지 말 것이며 지금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화장 속에 숨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학교 내 규정 말씀드릴게요. 화장 금지, 악세사리 금지, 염색, 파마 금지예요. 이 규정을 누가 만든가요?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개정규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작년에 회의를 거쳐서 올해 운영위원회를 통과돼서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교사 3명, 학부모 3명, 학생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의견은 어떻게 받을까요? 학생은 학생대로 의견을 받고 가족분 질문으로 혹은 직접 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교사는 교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다 토대로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한 결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개정된 그 규정이 있는데요. 교복위의 외투를 허용하는 것이 예전에도 허용했었어요. 대신에 규정에는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규정 개정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추우면은 그 교복 위에다가 외투를 입는 것을 허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체육복 입고 등교가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체육복 입고 등교하죠. 그리고 스포츠 시간에 스포츠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예술체육 수업 2시간 연속해가지고 체육활동 열심히 해요. 그리고 체육 수업 들어요. 그리고 옷에 땀이 다 젖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학원 갔다가 그 옷 입고서는 집에 가서 그 옷 입고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체육복 입고 와요. 본인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위생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건강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요, 이 체육복 입고 하루 종일 그 운동한 그 옷으로 제가 입고 다니진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떤 너무 의견이 우리 학교가 너무 많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많다 보니 체육복 입고는 허용은 하되, 하지만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판단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의 외투를 허용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교복은 입었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돼버려요? 사복이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에 저 안에 교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배려심이 있다면 선생님 저는 깔끔하게 입었는데 이것도 바디의 기지죠. 깔끔하게 입었는데 선생님 저는 더워서 추워서 이거 하나 입었습니다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복인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그런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경험이 좀 중학교 때 많을 거예요. 흡연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기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호기심이 많으려면 공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야죠. 왜 하필이면 저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리고 흡연은 뭐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죠. 흡연은 질병이다. 여기는 여기 환자를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죠, 그죠? 여기는 교육기관이지 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굳이 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흡연과 관련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안 보실 텐데 중이병이라는 게 지금은 초등학교로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저거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중이병 체크리스트인데 있을 때 저거 우리들도 아무나 저거 보면요 3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다 중이병이에요. 그 중이병의 대표적인 게 좀 튀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튀고 싶다라는 것을 너 튀고 싶냐면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는데 너무 튀어요. 그죠? 그래서 튀려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쩔어요. 아이들 말로. 자존감은 높은데 실천 의지는 없어요. 나 너무 잘해. 근데 실천은 할 마음이 없고 할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아이들은 저 선생님 너무 좋아, 이 학교 너무 좋아요,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밥도 맛없어요. 그럼 너 뭐가 맛있냐 했더니 부산에 지나가가지고 뭐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었냐 했더니 학교 음식이 맛없대요. 뭐가 맛있었는데 저 짜파게티가 더 맛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짜파게티 더 맛있게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거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만 불행하다, 그리고 나만 혼낸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정 환경이든 아니면 친척 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이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의 어떤 문제이든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또한 센척, 영웅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인병이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영원히 중인병이에요. 그런 어른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너무 튀고 싶고 트라우마로 살고 있고 그걸 센척도 하고 싶고 막 영웅심리를 하고 있고 실천이지는 없고 무슨 무기력하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사춘기 때 되게 혼란스러운 이 시기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빨리 어떤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치 없이 하게 되면 요즘 제일 대두가 된 게 선택적 한국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해요. 야 너 뭐가 문제인데? 말 좀 해봐.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세대의 아이들이 리세치 부분이라고 있죠.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계속 다시 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 다시 하면 되지 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위험한 행동들의 그 우울증 중에 증세가 하나예요. 그게 바로 전두엽에서 관여하죠. 전두엽은 행동 조절과 감정 조절을 관여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 되게 잘하는데 싸움 많이 해요. 이건 뭐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운동은 잘하는 거는 행동 조절은 잘 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미리한데 가끔씩 위험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행동이 너무 과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과 시간에 이거 성적 안 되니까 지가 원하는 공부만 하는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좋은 학교 가서 어디 좋은 데 신청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이 성향이 어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기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중요하지 너무 공부만 성적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아이들도 있죠. 운동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운동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행동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관심을 자꾸 발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아이들이 튀는 행동을 뭐냐면 나 좀 도와주세요를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15년 생활치료를 담당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 중에 대표적으로 어디를 제일 많이 가냐면요. 도서실이랑 그 다음에 보건실을 자주 가요. 보건실을 자주 가서 별로 안 아픈데 가서 뭘 받을까요? 위로 받아요. 위로. 선생님 여기 좀 아파요. 그래. 나 지금 위로 받았어. 이렇게 되는 학생이 있어요. 얘가 하루에 한 5번 정도 가기도 하고요. 1년 동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진짜 아픈지 가짜로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이 또 오지 말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요,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다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더 바쁘죠. 늦게 와요. 그러면 딱 만났을 때 저도 항상 가정에서 요거를 미션하게 되는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15분 동안은 절대 나의 등을 안 보여주는 게 나의 목표예요. 이게 절대 목표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15분 동안 등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얘랑 계속 같이 있는. 그래서 약간 과잉동을 보이는 부모님이라고 하게 되면 담임교사와 친구가 돼야 되고요. 혹시 우울증, 좀 무기력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만 보고서 아시죠? 교육계획 균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학교 시절 때 교육 투자 경비의 불평등이 학원 성취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갈매 중학교 여기 돈 많이 없는데 막 이렇게 그런 얘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가정 배경에 학원 성취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대화, 적절한 관심, 넉넉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아이로 성장하기 돕는 교육법, 인생의 경쟁력이다. 정직을 우선으로 가끔씩 학폭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됐을 때 정말 그 정직하게 만약에 아이 입장에 서치하게 돼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아이가 너무 잘못될까봐 얘 학폭 생기부에 기록되게 되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 짜릴까봐 약간 너무 겁이 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줘야 돼 라는 또 마음에 정직이 우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정말 정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생기부에 삭제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해서 얘를 도와줘야겠다 이거는요 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도덕적 행동을 기르도록 칭찬보다는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잘못을 묵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의 특징은 요래요. 낮은 연령,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중학생이 가장 많고 피해 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죠. 그 다음 많이 당한 아이가 곧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폭력, 시선폭력, 분위기폭력은 뭘까요? 되게 이상한 분위기를 주장해요. 이런 이상한 분위기 조장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사이버폭력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살다 보면 싸우는 게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예방하는 게 초점인데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는 선도위원회인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선도위원회로 올라간다거나 혹은 학부모로 넘어갔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진정 얘가 잘못이 어떤 부분이고 이걸 다시 안 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런 일이 하지 않게끔 하는 예방교육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발생했다 하게 되면 너무 큰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받는 상처보다 부모가 받는 상처가 더 커요. 매스컴에 학교 가게 되면 무슨 폭력 범죄자처럼 이렇게 크게 또 매스컴에 되다 보니 이거 생기부에 기록돼서 얘를 뭐 학교에 잘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록된 거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적어놔요. 아이가 행동이 침착하여 살을 입으며 성격이 명랑하여 활발하여 친구를 때려 전치 4지의 강원지대를 지내게 암달이 기대되는 학생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인데 다 대부분 아이들은 장난으로 해요. 장난의 기준이 뭐냐면 나도 즐거워야 되지만 얘도 즐거워야 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돼요. 그럼 셋 다 즐거우면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권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도 즐겁고 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인성을 감추한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부모님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또 교사, 부모는 동반자가 돼야 되고요. 미운 행동은 외면하고 관심 표현을 직시하시고 경청과 공감을 해야 아이들이 소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을 막으려면 부모와 교사가 미리 소통하셔야 됩니다. 재앙을 나중에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오늘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어떤가요? 이거 묻지 마세요. 저도 담임 이제 2주 만약에 했을 때 그 아이를 판단 못해요. 만약에 2주 가지고 판단했으면 제가 무슨 신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 어떤 질문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나요? 이거 물어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치기 전에 자기 앉아있냐? 종치기 전에 자기 잘 앉아있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 잘하냐? 얘 인사를 어떻게 하냐? 부모님한테 집에서 하는 거랑 학교에서 하는 거랑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양치기를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급식은 골고루 잘 먹고 있느냐? 편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느냐? 대인관계에 너무 자기 관계지향적이면요 소수 친구들만 사귀어요. 진짜 대인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이 친구 사귈 때 이렇게, 저 친구 사귈 때 저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꼭 얘만 만나다 보니까 반 떨어지게 되면 그 애 만나려고 심시간마다 그 애를 찾아다니고 그 애만 만나고 있어요. 그거는 좋은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올바른 사회성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대화를 할 때 밝은 표정으로 짓느냐? 학교의 꾸준히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느냐? 수업시간 다른 교과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월달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햇지와 햇입니다. 야, 꿈을 꾸라고 이루라고 했지 꿈꾸라고 했니? 학업에 욕본다라고 했지 욕하라고 했니? 잘 자라야 한다고 했지 그냥 자라고 했니?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했지 미리 자라고 했니? 운동해야 한다고 했지 운동만 하라고 했니? 지구력이 중요하다고 했지 무기력하라고 했니? 공부에 파이팅하라고 했지 파이터가 되라고 했니? 자신감을 갖자라고 했지 자신만 생각하라고 했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를 위해서 애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